11월 둘째 주에 있는 가장 큰 행사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하여간 좀 유명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11월 11일이죠. 11월 11일에 우리나라는 빼빼로데이라고 해서 빼빼로를 뭐 선물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곤 하지요. 요즘도 보니까 마트나 편의점 보면 빼빼로를 많이 진열해 놓고 이제 판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1월 11일이 빼빼로데이인데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제 그 규모가 큰 이벤트가 있는데 바로 광군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광군제가 중국에서 이제 그 알리바바 계열사죠. 이제 거기서 타오바오, 거기서 이제 대규모의 그 이벤트를 개최를 해서 늘 사상 최고의 매출 기록을 세우는 것이 이제 광군제로 유명하죠. 그래서 소비재 관련 기업들의 그 판매가 늘어나고 또 따라서 주가도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그렇게 연예인들이 이제 판매하고 뭐 중간에 연예인들 노래 부르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이벤트인데 옛날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 시절 그때는 뭐 중국의 유명 가수뿐만 아니라 머라이어 캐리,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여기 위에 있는 그 주소 클릭하시면은 머라이어 캐리가 광군제 하루 전날 중국에서 히어로란 노래를 부른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큰 행사인 것이죠. 미국이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11월 마지막 주에 이제 대규모의 오프라인 행사를 한다면 이 광군제는 대규모의 온라인 행사를 하는 그런 이벤트로 유명합니다. 자, 11월 11일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광군제는 뭐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중국의 유명 소비재 기업이 매출이 크게 일어난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빼빼로데이는 어떤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빼빼로데이는 언제부터인가 뭐 그냥 뭐 빼빼로 하나 두 개 정도 교환하는 혹은 뭐 그냥 별 그렇게 큰 이슈가 없는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빼빼로데이에 그렇게 큰 이벤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주가를 한번 보죠. 빼빼로데이는 빼빼로라는 과자를 생산하는 롯데제과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롯데제과의 주가를 보면 주가가 뭐 전혀 오르지 못하고 있죠. 최근 발표된 롯데제과의 실적을 보면은 뭐 대부분의 기업이 그러하듯이 올 3분기 때는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매출과 이익이 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롯데제과의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과자류 쪽의 성장이 확실히 눈에 띄게 조금 둔화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과자가 안 팔린다. 그 얘기는 과자의 주 소비층인 그 어린 아이들의 숫자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요 기반이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모두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빼빼로데이 때 빼빼로만큼 팔리는 과자가 이 포키라고 하는 과자입니다. 이 과자는 이제 빼빼로보다 더 얇은 그런 빼빼로인데 이 과자는 지금 국내에서 혜태제과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혜태제과의 생산 제품이 아니라 이 제품의 주요 생산 그 업체는 일본의 그리코사입니다. 그리코사의 제품을 이제 혜태제과에서 이제 수입해서 그 제조를 하는 것이죠. 아마 라이센스를 받았나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그리코 역시 주가를 보면은 공교롭게도 롯데제과와 아주 많이 유사합니다. 둘 다 주가가 뭐 5년 연속으로 전혀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지금 두 나라가 좀 비슷한 그 측면이 있는데 바로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의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 덕에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제과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이 저출산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제과업체의 주가는 우리나라의 롯데제과도 그렇고 일본의 그리코도 그렇고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노령화 현상의 가장 극단적인 예가 지난 11월 5일 날 일어났었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이게 이제 당원 투표 절반, 여론조사 절반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여론조사, 국민의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연령별 추이입니다. 한간에서는 이 자료가 그렇게 뭐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발표된 여론조사의 추이와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윤석열 후보는 20, 40대 그리고 50대에서도 여론조사에 홍준표 후보에 밀렸습니다. 그런데 60대 그리고 70대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론조사의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한 10%포인트 정도 뒤진 걸로 나왔습니다만은 당원 투표에서는 뭐 압도적인 지지로 최종 후보까지 당선이 됐는데 흔히 윤석열 후보를 갖다가 상대 진영에서 398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20대 지지율 3%, 30대 지지율 9%, 40대 지지율 8%. 뭐 실제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도 후보 본인은 물론이려니와 국민의힘 당에서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롯데제과 주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20대 혹은 30대에는 사실 위협스러운 존재가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저도 50대입니다. 100세 시대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100세 시대가 실현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론조사에서 80대, 90대도 그 연령별 카테고리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은 기관이 발표를 하는데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의 하나로는 60대 그리고 70대 이상 이렇게 언급하는 여론조사가 가장 정확하다. 지금의 인구 구성을 보면은 그렇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노령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고령화, 노령화로 인해서 야당의 후보는 젊은 층의 지지보다 아주 적극적인 노년층의 지지를 얻는 후보가 지금 대통령 선거에도 도전을 하고 있는 셈이죠. 안타깝고 슬프지만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빼빼로데이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가? 마트나 할인점에 많이 진열되어 있는 빼빼로가 빼빼로데이가 지나도 계속 진열이 되는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그 과자를 소비하는 연령층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롯데제과니 그리코니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도 매수해서는 안 될 그럴 기업이다. 이렇게 안타까운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옛날에는 빼빼로데이 하면은 롯데제과에서 과자 팔아먹기 위해서 만든 뭐 날짜다 이렇게 비난하는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저도 이번 주 수업에서는 빼빼로를 사서 수강생분들께 드리면서 그래도 과자라도 같이 좀 먹어보는 이러한 작은 이벤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좀 매출을 일으켜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이 동영상 보신 여러분들도 빼빼로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러니까 한 번씩들 구입해서 가족, 친구, 동료들과 같이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